우리 저번 주에 갑자기 그 답안 형식이 변경됐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그냥 그거 답변 온 거를 가지고 보니까 작년, 올해 뭐 달라진 게 있어서 그게 도대체 어떤 면으로 달라졌나. 저도 그 교육과정 평가원 답변을 쭉 유심히 봤어요. 봐봤더니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굳이 뭐 세밀하게 살피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에서 문두만 똑같이 뭐 다음으로 김교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한다라는 것을 지우고 그냥 1 해놓고 내가 그 다음에 김교사의 문제점은 첫째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1, 2, 뭐 A, B, 기억, 니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기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이라는 문제에 답을 쓴 다음에 이렇게 1이라고 쓰고 만약에 뒤에 첫째, 둘째, 셋째를 다 1, 2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한다면 굳이 거기다가 A, B라는 기호를 굳이 써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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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더 내려갈 수는 없단 말이지. 그치?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만 알려주고 첫째, 둘째, 셋째는 1, 2 이렇게 표현해라 라고 이렇게 써줬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A, B를 썼을까 한 거 보면은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냥 문 두에다가 1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1을 쓰는 거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해요. 원고지가 이렇게 칸이 있으면 이 칸에다 1을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원고지 쓰기로 본다면 원래 원고지 쓰기에는 한 칸에 1을 쓰고 한 칸에 부호를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썼다 하면 감점일까요? 이제 그들이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감점할지 안 할지 그 사람들의 기준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냥 이렇게 원고지 쓰기로 써요. 그냥 그렇게 써 나가세요. 아셨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원고지를 쭉 써보고 이번에 그 형식대로 써보니까 확실히 큰 원고지 상에서 선생님들이 이게 원고지라고 칩시다. 이제 칸이 있다고 치고 서론을 쓰고 서론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멋지게 막 썼어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문장을 쓰다가 2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갔단 말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첨삭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건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1로 시작하니까 여기는 첫 번째 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채점할 때 또는 첨삭할 때 여기만 딱 보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딱 보게 된다는 거죠. 눈에 확실히 들어오니까 아까도 잠깐 선생님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다분히 선생님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채점하는 사람들이 쉽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일사천리로 채점하려면 한 사람이 1, 2, 3, 4 번호들을 다 채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1번만 계속 채점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1번 채점하는 사람들이 쭉 있고 1번 한 달 넘기면 이쪽에서 2번을 쭉 하고 이쪽에서 3번을 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 있는 사람이나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이 서론 결론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면 저 끝에서 합산 점수만 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너무 대규모의 인원이 시험을 보다 보면 그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점수를 공개를 해야 되고 이제 1차에서 어떤 합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채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1, 2, 3으로 나눠놓은 게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채점하는 사람들은 뭐야? 1번 문항에 대한 다양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답들을 다 숙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모범답안 틀 하나가 딱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채점을 한다면 너무 경직된 채점이 되고 너무 뭐랄까요 엄격한 채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점수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이 논술 글을 쓴다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고 한다는 것은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물론 주요 키워드가 들어있는 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문장을 그런 식으로 구성하다 보면 당연히 유사한 그런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또 선생님들한테 손해가 덜 가는 채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해석한다면 선생님들이 너무 그렇게 크게 이 바뀐 형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나는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1 쓰고 뭘 쓰려니까 잘 말이 안 나오듯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문장 속에 문제 속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표현하기 편한 방식으로 일정 부분 인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룬 것 중에 뭐 조직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한다면 1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유치원 조직의 뭐 특성은 문제에서는 유치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지만 이걸 다 안 쓰고 그냥 유치원 조직의 특성은 해놓고 첫째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번에 첨삭에 제가 과하게 기호를 막 넣어준 이유는 뭐냐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 그 다음에 여기에 1 이렇게 나갔단 말이지. 그죠? 아 이래도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근데 분명히 출제된 문제에서는 이렇게 작은 밑에 하위 이 문항에 또 다른 하위 문항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대신에 연습 삼아서 하라고 이따가 이제 우리 과제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내고 다른 식으로 낼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미리 잠깐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 교사들 간의 대화이다. 1. 대화를 근거로 유치원 조직의 특성을 논하고 뭐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김교사 유치원이 갖는 특성을 논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논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하위 번호로 1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먼저 했던 가정 연계의 특징 이런 식으로 2 이렇게 해놓고 뭐 지역 사회와의 연계 특징 이런 식으로 하위 문항을 김교사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위 문항을 했을 때는 나중에 원고지에 답을 쓸 때 2 이렇게 해놓고 김교사 유치원은 일 측면에서 이렇게 그냥 1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죠? 문제에서 이렇게 하위 이 2번 하위 문항에 대한 또 작은 문제를 이렇게 넣어줬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를 대신해서 1, 첫째, 둘째, 셋째를 이런 식으로 쓰는 문제들은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논술이 아닌 것 같지. 논술을 쓰기에 너무 답만 딱딱딱 쓰는 서술형밖에 안 된단 말이지. 아무튼 선생님들께서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대신 기존에 쓰던 대로 다 쓰되 여기서 기호를 줬을 때는 그 기호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채점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기호에 해당하는 채점을 할 테니까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따가 또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많이 부담 주지 마라. 근데 여기에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문두를 안 쓰고 1, 2, 3을 쓰다 보니까 최소한 한 줄, 어떨 경우에는 물론 반줄도 되겠지만 한 줄 조금 넘어가는 범위를 줄일 수 있어요. 그죠? 문제를 그대로 안 옮겼으니까. 그럼 문제가 3개 있다라면 3줄을 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3줄은 본론을 쓰는 데 있어서 분량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점도 있고 서론과 결론에서 한 줄 정도 더 써도 되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론이나 결론을 꼭 4줄이 아니라 조금 내가 결론을 좀 더 길게 써서 5줄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서론부터 막 길게 써버리기 시작하면 뒤에 결론 쓸 때 이번에도 첨삭 보니까 결론 2줄밖에 안 남아서 한 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결론을 쓰신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감점 요인이 돼요. 결론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상관없지 하는데 결론을 한 줄로 25자 안에 어떻게 결론을 내가 다 맺을 수 있겠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서본결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도 적당하게 되려면 최소한 3줄, 4줄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는 거지.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형식에서 서본결이 아니라고 1점을 다 깎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췄지만 완벽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에서 조금의 점수의 감점이 있을 수는 있는 거지.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 너무 큰 고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시험 및 출제 보안상 답변이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적절한 답이나 부적절한 사례 같은 것을 예시를 주게 되면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2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안에. 그 문제 안에 또 다른 가로 1, 가로 2, 동그라미 1, 2라는 또 하위 문항이 또 있다고 한다면
예시로 그렇게 들어줬으면 이번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이거 딱 읽어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들이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얘기는 문제에다가 작은 문제를 더 밑에다가 덧붙여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교사들 간의 대화에다 대화를 근거로 예를 들어서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옛날엔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문제에다가 이렇게 안 내놓고, 그냥 먼저, 이렇게 시험지에 교사들 간의 대화를 적어.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유아교육의 중요성. 그 밑에 작은 번호 1. 유아 측면에서. 2. 교사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문제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거를 해줬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지. 안 그러면 동그라미 1, 2가 헷갈릴 경우에는 여기다 동그라미 1, 2라고 하지 않고 그냥 A, 유아 측면에서 B, 교사 측면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은 거지. 어쨌든 저걸 변경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채점하기 편하려고 했다는 거. 그게 우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선생님이 서론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에 본론에서는 무슨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김교사 유치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겠다 해서 똑같이 쓰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분량에서 거의 서론에서 2줄, 각 문제마다 한 줄 이상씩 해서 한 5줄, 한 100자 이상을 거저 그걸로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작성 방법 안내 요구나 또는 분량 1점의 배점 체제의 변화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은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량은 분명히 1100자에서 1200자 요 안에만 들어야지 1점이고 감점이 있다는 거는 요거까지는 얘기해 주는데 그 외 배점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는 뭘 얘기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올 때 10점에서 15점으로 됐을 때도 분명히 뭔가 이런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안내 없이 휙 이렇게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안에 분명히 배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10점에다 15점 갔다 다시 10점으로 돌아가기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육이. 왜냐하면 논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력, 분석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싶었는데 10점으로는 너무 빈약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15점을 올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다시 이거 너무 넘쳐서 안 되겠어. 10점으로 내려. 이건 안 되는 거라고. 15점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지. 그게 분석해 보면 문제를 1, 2, 3, 4로 내 가지고 에서 3, 4, 6, 2 이렇게 낼 거냐 점수를. 아니면 문제를 1, 2, 3번만 내 가지고 3, 6, 6 이렇게 낼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1번, 2번만으로 낼 수 있어. 여기는 예를 들어서 9점, 여기는 6점 이렇게 낸다고 치자 이거지. 그러면 1, 2 이렇게 땡 하고 내진 않을 거란 말이야. 여기 아래 하위 문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저기서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그냥 기존에 보던 방식하고 다 똑같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혼란을 끼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도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 2018 이렇게 우리가 그걸 살펴봤을 때 2019도 그 두 해에 나온 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점 방법. 여기 보면 채점위원들이 미리 들어가서 문항평가 목표, 채점 기준, 모범 답안을 숙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점 기준과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주고 첫째, 둘째, 셋째를 써야 되는데 둘째까지 쓰면 몇 점을 주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고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는데 모범 답안이 하나냐 아니면 모범 답안으로 쓸 수 있는 비슷한 유사한 답안들이 있느냐 이거는 가채점을 해봐야지 알아요. 일단 출제자들은 모범 답안은 하나를 건네줘요. 채점을 하다 보면
그와 유사한 답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하면 그때 이제 추가적인 또 답안들이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채점위원들은 외우는데 그것들을 외워서 숙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채점위원 간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한 가채점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점위원들이 비교 협의해서 기준의 일치도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누가 채점해도 똑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거지. 그러려면 결국은 한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을 다 채점하면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한 문제당 한 사람이 집중해서 맞는 게 훨씬 더 채점의 공정성 같은 게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필요한 경우 가채점 결과를 반영해서 채점 기준을 수정 보완한다 그랬죠. 그죠? 이 수정 보완해야 돼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출제위원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답 가능한 답을 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도 선생님들한테 문제 내놓고 제가 먼저 예시 답안을 먼저 나름대로 적어놨는데 선생님들 하다 보면 저도 막 수정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현장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미처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실제로 현장에서 해왔던 거 말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하나의 답안에 대해서 세 사람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후 평균 그래서 이제 소수점 점수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한 사람만 채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채점위원이 채점을 한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처럼 너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서 웬만하면 다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어. 이 사람은 다 웬만큼 쓰면 다 좋은 점수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꼼꼼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순이 잘 안 맞거나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 경우에는 점수를 다 주지 않고 어쨌든 감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채점을 해가지고 그런 편차를 줄이려고 그런 채점의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선생님들이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다. 이게 뭐예요? 무슨 게임 캐릭터 같은데 하여튼 겁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서 있으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간략하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쓰시면서 갈등된 적이 있었어요?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되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없어요. 이제는 쓰실 수 있겠죠? 편하게.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